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월 6만원에 방 2개, 베란다 2개인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수입이 적은 사람만 이제 당첨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이 아니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알바를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거 있다고 막 신청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막 알아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차저차 알아봐가지고 결국은 입주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경험을 했었던 이 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은 형별로 평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46평이고 이게 평수로 따지면 약 20평 정도? 모든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형별로 구조나 평수가 99.9%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동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대주택, 임대정보란을 눌러요. 누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여기서 공고 중인 관심 있는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공고문을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연필로 쫙쫙 그어가면서 확인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또 공고문을 확인을 해보시면 하단에 현장 접수 날짜, 시간, 위치, 준비물 같은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가서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 접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9시에 현장 접수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9시에 딱 맞춰서 가면 힘들어요. 적어도 8시, 그러니까 1시간 전에는 가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9시 신청 시작인데 8시에 가서 미리 순번표를 뽑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몰려요. 그래서 늦게 가면은 조금 막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순번표를 받았고 그 순서대로 약간 제비뽑기 같은 형식으로 종이를 뽑아서 당첨 여부를 확인을 했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이렇게 촤르락 해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8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앞번호까지 나오는 사람들만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63번을 뽑아서 1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공실이 생기면은 1번부터 들어가는 시스템이라서 63번이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보통 한 달에 5명 정도 이제 빠지는 것 같고 적게 빠지면 1명.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핸드폰 들어가가지고 내 순번이 몇 번째인가, 앞에 사람이 몇 번째 빠졌나 이거 보는 게 제 하루 일과였어요. 이렇게 제 순번이 오면은 관리사무실에서 되게 뜬금없이 막 전화가 와요. 네, 누구누구님 입주 순서 다 됐어요. 몇 동 몇 호고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이러면은 이제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 오전에 연락 왔는데 오후 반차를 쓰고 바로 막 달려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열쇠를 받고 집으로 올라와서 이제 집을 쭉 둘러봐요. 물도 틀어보고 불도 켜보고 장판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되게 더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은 LH에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세요. 대신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신다면 당연히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희 집은 도배 장판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를 바로 작성을 해요. 계약금은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넣어요. 100만 원 정도 넣고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날 전날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넣으면 되는데 2천만 원을 넣게 되면 한 달에 월세는 16만 원 정도, 3,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800만 원은 이제 더 넣을 수 있는 건데 1,800만 원을 더 넣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씩에 이제 살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을 한 번에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가서 넣으면은 100만 원당 월세가 5천 원씩 깎이거든요. 계약서를 계속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월세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월세를 줄여나가면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 관리비, 수도세 이런 거 등등 합쳐서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월세. 월세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렴한 관리비. 세 번째 주차 공간이 되게 넓어요. 여기는 어르신분들이나 1인 가구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한 가구당 차가 두세 대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지상 주차장도 그렇고 항상 자리가 널널하게 있어서 이거는 저에게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돼요. 저는 이사 오기 전에는 8평짜리 원룸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고, 또 좋은 게 각 동마다 가까운 곳에 항상 분리수거장이랑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단점 아닌 단점은 여기는 퇴거를 할 때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따로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못을 박는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전셋집을 살더라도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은 옷을 박는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임대주택에 살면은 아무래도 절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나중에 매매하기 전에 디딤집으로 살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임대주택에 관해서 모르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